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오늘은 자궁 내막이 얇아서 이식이 취소되거나 여러 번 시도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혈소판 풍부혈장 자궁강내 주입술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학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내막의 이러한 치료는 아직 의료 급여체계에 속해 있지 않고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은 임상적 시도, 즉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가라는 말은 스스로의 혈액에서 채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분리를 통해 혈소판이 풍부한 농축액을 자궁 내강에 주입해주는 시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형외과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대나 연골 손상이 있을 때 관절강내 주사로 치료 효과가 입증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이런 시술인데요. 요즘은 저희 산부인과 영역, 특히 시험관하기 시술 시 자궁 내막이 얇은 분들에게도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혈소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가 나면 응고가 되는데 이 응고를 담당하는 세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소판은 골수에서 생성되고 세 가지 기전을 통해 혈액에 응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혈관의 상처 부위에 달라붙고 다른 혈소판들과 서로 응집되어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응고 관련 인자들을 분비해서 결국 혈전을 만들어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주입술을 통해 들어간 혈소판은 재생 능력이 떨어진 조직에 가서 생리적인 함량보다 매우 높은 여러 가지 성장인자, 염증 매개물질, 케모카인 등을 분비해서 조직의 보수나 수선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 재생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구체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돼서 혈소판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물질들이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고 망가진 혈관을 재생성해서 혈류량을 늘리고 세포 분화 촉진과 필요한 세포 이동을 자극해서 인체의 인대세포, 근육세포, 조직세포, 그리고 자궁내막세포의 재건을 돕는다는 것이 밝혀져서 지금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궁내막에 대한 인체 연구는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됐는데요. 4가지 연구가 각각 결과를 발표했고 결론은 PRP는 자궁내막의 성장을 촉진하고 임신율 향상을 보이는 얇은 자궁내막의 강력한 치료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실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은 난임병원 의사라면 누구나 사실은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신선주기에서 채취한 배아를 보관한 후에 냉동주기 10에서 11일째 초음파를 보고 내막이 얇으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처럼 약 20cc 정도 정맥혈을 뽑아서 원심분리기로 돌려서 혈소판이 풍부한 농축혈장 1cc 정도를 만들게 됩니다. 잘 보시면 우측에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네모 부분이 바로 혈소판이 많은 곳이라 이 부분을 추출하면 되고 오셔서 피 뽑고 대략 1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0.3에서 0.5cc 정도의 농축액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처럼 가느다란 관에 연결해서 천천히 자궁내막에 도포하면 됩니다. 그 후 저희 경우는 한 10분 정도 누워있다가 가시면 되고 3일 후에 조금 두께가 아직 아쉽다 싶으면 1번 또는 2번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22명을 대상으로 이전 주기에서 내막이 7mm 이하인 환자들에게 생리시작 10일째부터 2-3번 정도 PRP 주입술을 시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자들은 착상률, 임신율, 분만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적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많지 않아서 생물학적으로 가장 적당한 효과를 내는 혈소판의 농도가 얼마인지 알기 어려웠는데 저자들에 따르면 마이크로리터당 100만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였고 이 이하면 효과가 감소되고 이 이상이면 독성작용을 나타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PRP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성 성분의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2018년 대만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내막이 6mm가 안 되는 환자들에게 생리시작 13일째 0.5에서 1cc 정도의 PRP 주입을 했더니 내막이 평균 8.67mm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두꺼워졌고 착상률과 임신율도 역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PRP 주입술을 했는데도 내막 두께 향상이 없거나 호르몬 치료나 GCSF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침습적인 방법이고 수면 마취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자궁이나 부속기의 비정상 소견, 예를 들어서 뭐 큰 근종이 있다든지 유착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냉동 주기에만 가능하고 생식기 결핵에 대한 검사에서 음성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여러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2달 코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냉동 주기 시작 전달에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2주쯤 지나서 배란에 관여하는 뇌하수체 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루프린 대포 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생리 시작 23일과 26일쯤에 자궁경을 해가지고 PRP 주입술을 하고 생리가 시작하면 통상의 방법대로 이제 냉동주기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5% 환자가 프로게스테론 주사 주는 날 내막 두께가 7mm 이상이 되었고 12.5%는 6에서 7mm, 나머지 12.5%에서는 6mm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임신율은 41%, 진행 임신율은 12.5%, 분만율은 20.8%로 보고하였습니다. 오늘은 TRP라는 새로운 시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막이 얇아서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시험관하기 시술에 실패한 분들에게는 옵션으로 해볼 수 있는 시술이라 생각하고요. 현재 의료 급여 체계나 인정 비급여 시술이 아닌 점이 다소 걸리는 부분입니다만은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